안녕하십니까. 2017년 서방직 기출해설 맡은 박철우입니다. 자, 이번 2017년 서방직은 시험이 공개되지 않는 관계로 수험생들에 대한 복원이기 때문에요. 약간의 실제 시험하고는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셨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it took이죠. 자, 이 take가 나오고 나서요. 시간, 그 다음에 for 목적격 to RV 나오면 이 for 목적격에 있는 A가 RV 하는데 이 시간이 걸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것은 거의 2시간이 걸렸다 이거죠. 뭐가 소방관이 그 불을 무엇 하는데 2시간이 걸렸으며 evacuate는 자 비우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을 자 피난시키다. 여기서는 이런 뜻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피난시키는데 2시간이 걸렸다는데 자 1번의 deduce는 추론하다는 뜻이고요. 2번의 retain은 보류하다. 3번의 subdue는 가라앉히다 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뒤에 목적어가 만약 불이 나왔던 불을 끄다로 볼 수 있는 거고요. 4번의 prolong은 연장시키는 건데요. 문맥상 봤을 때 불을 추론한다나 불을 보유하다 그 다음에 불을 연장시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겠고 당연히 subdue 말고는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의 subdue가 되겠습니다. 자, subdue는 원래 뜻이 가라앉히다인데 불이 목적어로 했기 때문에 불을 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icing on the cake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ice on the cake이 무슨 말이냐면 자, 케이크 위에다가 얼음을 넣었는데 이게 금상첨화라는 뜻이에요. 금상첨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금상첨화는 an additional benefit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가장 적합하겠죠. 이거는 감정적인 순간이고 달성하기 어려운 꼴, 그 다음에 과도한 탐욕. 그 read라는 단어는 또 어휘 문제로 잘 나올 수 있는 단어니까 꼭 알아놓으시고요. 추가적인 이익이니까 결국은 뭐예요? 금상첨화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근데 이 문제의 경우 이렇게 자, 수거적 표현 같은 경우는 여러분 혹시 잘 모르시더라도 해석을 해보면 이 의미를 유추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이 tangibl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래 이 tang가 접촉이에요. 손을 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tangible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유형의, 형태가 있다 이거죠. 형체, 유형의 또는 만질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자, 만질 수 있는 것이므로 자, 그 자체의 증거가 명확하고 분명하겠죠. 형체가 딱 있으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definite가 되겠죠. 명확한, 분명한이고 자, equival은 이 equal이라는 말이 같은 이고 복과 소리인데 의미가 같아요. 그래서 equival은 애매모호한이라는 뜻이에요. 애매모호한. 그 다음 define은 정의하다고요. abstract는 추상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히려 tangible의 반대말이 abstract가 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시면 pick holes예요. 홀이냐 구멍인데 구멍을 집어들다. 구멍이라는 것은 뒤에 보니까 그의 자 논쟁, 그의 어떤 논점에 있어서의 구멍이라는 것은 우리가 흠결, 어떤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pick holes in이라는 것은 자 여기 보면 4번에 find a mistake, 즉 실수를 찾다라는 말이 동의어로 볼 수 있겠어요. 자 1번의 경우에 있어서 get down to는 뭐뭇을 시작하다예요. 그 다음에 2번에 pay attention to는 뭐뭇에 주의하다, 집중하다고 3번에 come down이죠. 네, 시험에도 여러 번 출제가 됐었죠. contract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con택이 아니라 contract예요. 자, 무슨 말이다? 질병 따위에 걸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기를 걸렸다면 come down with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특히 이 문제 잘 나왔으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어법이 옳은 문장으로 했죠. 옳은 거 찾아라. 자, 오늘날 오늘 콘서트가 will held죠. 자, 여러분 will은 조동사예요. 법조동사고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held는 hold held잖아요. 과거형이 안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냐면 be가 들어가서 의미적으로 봤을 때 be held에서 pp형으로 써서 bpp로 돼서 수동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콘서트가 여는 게 아니라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hold가 여러분들이 무슨 뜻이 있다는 거? 열다,
개최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번은 틀린 표현이고요. 2번은 audience 멤버는 청중인데 who arrive 도착한데 after concert가 시작한 후에 도착하는 멤버들은 be asked 요청을 받게 돼요. 뭐 하도록? 기다리도록. 언제까지? being seated 앉을 때까지. 뭐 앞에서? 메인 인트런스 도어 앞에서. 자, 이거는 뭐 특별하게 틀리다고 볼 건 없겠죠. 특히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애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오면 선행사하고의 수일치 조심하셔야 되는데 members에 쓰고 arrive 복수. 자, 이것도 맞고요. 뭐 특별하게 틀리게 볼 만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3번을 보시면요. 마찬가지 as the concert held라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지금 s가 접속사고 hold가 지금 동사로 쓰인 건데, 자, held는 열다잖아요. 근데 콘서트가 열 수는 없고 열리는 거니까 콘서트가 was held 정각에 열린다 이거죠. 그렇게 해야지 맞겠죠. 여기서는 현재 얘기네요. 죄송합니다. 열리기 때문에 정각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맞기 때문에 여기서는 held가 나오면 틀리게 되겠죠. 수동태가 돼야 될 것이고요. 자, 4번은 그러므로, 자, 여기 보시면 entrance door죠. 출입문인데 출입문은 will replace 대체할 거라 있어요. 근데 with가 바로 나오고 또 for가 나오는 거죠. 전치사 두 개 겹치는 것도 안 되고요. 그죠? 문맥상 투명한 유리로 교체가 될 것이다. 그럴 거니까 will be 쓰고 replaced 대체가 돼야 된다 해야 되고요. 이 for는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 replace A with B나 A by B가 쓰여서 뭐뭐로 대체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수동이 와야 맞는 겁니다. 자, 능동과 수동은 물론 단어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알고 있어야 되고 해석상으로 문제를 풀긴 하지만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가지고 수동과 능동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능동은 주어가 그 행위자가 되는 거고요. 수동은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자, 6번 문제를 보시면 전형적으로 옛날부터 잘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2번에 then matters 있으죠. 자, 조심하실 거는, 자, what이라고 하는 애는 명사 절을 이끌면서, 그죠?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온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보시면, 자, 여기서 then matters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가 되면서 what matters가 돼서 중요한 것은 that 이하다며. 중요한 것. 자, 이게 matters가 동사예요. 동사가 연속 두 개 겹치기 때문에 자, what이라는 애가 나와줘야 됩니다. 항상 특히 물론 독해에서도 중요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문법 문제 풀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품사에 대한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명사인지 동사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야, 매러 같은 경우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요. 여기 만약 명사라면 대시랑 어울릴 수도 없고 여기 뒤에 동사의 수일치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매러는 여기서 동사로 쓰인 거고 이 then matters가 주어가 돼야 되는데 대시 명사절일 때는 완전한 문장이어야 되는데 that 다음에 주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that이 아니라 뭘로 써야 된다? what으로 써야 맞는 것이고요. 나머지 표현들은 다 맞는 표현들이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대화상 자연스러운 건데요. hello 했죠. 전화할 때 우리 쓰는 거죠. This is an emergency room이죠. 자, 응급실입니다. in 이 병원에요. May I help you?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A는 전화를 받았죠. 받은 사람이 응급실이래요. 그랬더니 B가 hello 해놓고 isn't this fire station에서 소방서 아니에요? 라고 다시 질문을 다시 던졌죠. 그러니까 전화 받았고 전화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소방서에 전화하려고 했구나 라는 거 의도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랬더니 A가 아니요. 자, what is it happening there? 혹시 무슨 일이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자, there is a big fire. 뭐가 있어요? 불이 크게 났다는 거예요. 어디에? 건물에요. 자, come hurry please. 제발 서둘러 주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뭐랬냐? 알겠어요. 그랬죠? Please calm down. 자, 차분하게 좀 하시고 브레이크예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전화를 소방서로 트랜스퍼, 연결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트랜스퍼는 원래 전환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 calm down이란 말이 나오고 end가 나왔어요. end는 유사하네요. 이게 나와요.
그러면 차분히 계시고 뭐 해라? 뒤에 제가 연결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자, 전화를 끊지 말라는 말이 나오겠죠. 자, 선택지를 보면 take your time은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라. 자, 2번은 hold the line은 전화를 붙잡고 있어라. 끊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3번에 hangup이 있는데 이 hangup이라는 단어는 전화를 뭐하다? 끊다예요. 자, 그래서 전화를 끊으세요. 해놓고 전화를 하면 안 되겠죠. 자, patient은 인내심 있는. 그러면 don't be patient, 서둘러라는 뜻이에요. 말이 안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에 hold the line이 돼야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자, 8번 문제를 보시면 대화의 흐름상 가장 적절한 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Hello, can I speak to Mr. 미스터 김하고 전화를 할 수 있나요? 했더니 그는 is not available. 지금 이용될 수 없다. 연결이 안 돼요. 지금은요. 해놓고 뭐라고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전화를 지금 받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예 그랬어요. 예. 그에게 나에게 다시 전화해 달라고 말을 해주세요. 그랬죠. 그럼 yes를 했기 때문에 질문이 나오면서 뭐라고 했겠죠. 자, I'm sorry. 죄송합니다만 나는 끊을 거예요. 예. 그에게 말이 이상하죠. Can I take a message? 제가 뭔가 메모를 해드릴까요? 메시지 받을까요? 그 말이죠. 예. 메시지 받아서 그에게 나에게 전화해 달라고 말해주세요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2번이 논리적으로 맞는 거고요. 3번에 보면 you have a collector이죠. collector은 수신자 부담이에요. 당신은 지금 수신자 부담을 했는데요. 예, 그럼 안 되죠. 자, can you speak up 하면 소리를 좀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죠. 업이니까. 소리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예 해놓고 자, 그에게 말해주라는 게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요. 정답은 2번이 돼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대화의 빈칸에 적합한 거에서 9번 문제를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우리는 have special programs죠. 특별한 프로그램들 갖고 있어요. 모든 학생들과 티칭 스태프를 위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please explain the programs죠. 프로그램들을 respectively니까 각각 좀 말해 주실래요? 그랬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이제 여러 개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 어떠고 이 프로그램 따로따로 말해 달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는 would like to introduce them. 그것들을 for my class, 내 학교 학생들에게 뭐예요? 설명을 하고 싶다 이거죠. 이번 여름 학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by all means, 자, 그렇죠. 나는요 would like to recommend both of them. 먼저 첫 번째로 그들 둘 다를 추천하고 싶어요. 하나는 first aid class예요. 자, 응급구조를 말하는 거 first aid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수업인데 뭘 위한 거냐면 fire extinguisher usage. 자, extinguisher가 소화기죠. 그래서 소화기 사용법을 배우는 그런 수업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수업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프로그램이. 그랬더니 B가 both is necessary. 둘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요. the other. 자, 하나가 원이고 하나가 the other잖아요. 두 번째 그 후자가 좋겠어요. 어린 학생들에게는. 그러면서 누가 우리에게 그 기술을 가르쳐 주나 했더니 소방관들이 우리를 가르쳐 줄 거예요.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직접. 자, 뭐를요?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을요. 그랬더니 B가 뭐라고 말하고 wonderful, 훌륭하네요. 나는 당신이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자, 1번은 나는 그들을 만날 것이고 내가 가진 질문을 할 거예요. 안 맞죠? 질문한다니까 좋아요. 그래서 없겠죠? 자, 나는 너무나 바빠요. 그 수업에 참여하기는. 그랬더니 훌륭합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해 주기를 원합니다. 기대합니다. 아니겠죠? 좋아요. 나는 참여할 거예요. 프로그램에. 자, in any case 어떤 경우든 이번에는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데요. 그렇죠? 나는 당신이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합니다. 맞겠죠? 4번에는 There are many problems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불을 위해서 매일매일. 좋아요. 이상하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정답이 3번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해석을 하면 자연스럽게 정답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예, 비교적 쉽게 나와 있네요. 자, 10번 문제를 보시면 이것은 자, 여러분 보시면은 3번에 보시면요. 일단은 원래 밑줄 긋기는 밑줄 자체를 먼저 보는 거예요. have faced,
devote oneself 수거적 표현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re unwilling to인데 영어에 보면은 be willing to RV라고 하죠. 기꺼이 뭐뭐 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다? 기꺼이 RV 하다. be willing to RV죠. 자, 여기서 willing이라는 형용사형이 와야지 willingly가 돼 있잖아요. 얘는 부사형이에요. 원래 비동사 뒤에 부사형이 단독으로는 못 와요. 그래서 이거는 willing에서 li를 빼고 be willing to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물론 이제 unwilling이니까 뭐뭐 하지 않으려고 하답니다. 그래서 3번이 확실하게 틀렸다. 이런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간단하게. 자, 11번을 보시면 두 지문의 공통점이죠. 결국은 A하고 B가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제를 찾아라 이거죠. 자, 보시면 선택지 먼저 볼게요. 선택지 보시면 The necessity of homework죠. 홈워크의 필요성이고 2번은 자, 충동 구매를 예방하는 방법이죠. 자,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 보면 충동 구매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3번은 importance of rational thinking이죠. 자, rational은 합리적인 또는 이성적인이죠. 그래서 이성적인 사고의 중요성이고 4번은 당신의 최고의 거래를 얻는 방법이죠. 베스트 딜이죠. 그럼 이성적 사고, 합리적 사고, 베스트 딜, 충동구매, 그 다음에 홈워크.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봐야 할 거예요. 자, 볼게요. 자, a businessman I know. 내가 알고 있는 한 사업가가 went to Japan. 일본에 갔어요. to 뭐 하려고? negotiate deal. 거래를 하려고, 협상하기 위해서 누구하고? 일본 전자회사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자, negotiate가 무슨 말이야? 협상하다거든요. 그러니까 협상하려고 일본에 갔어요. 근데 이건 지금 뭐예요? 구체적인 어떤 사례나 사건을 이야기하죠. 예. 특히 이럴 때는 마지막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After 이 그가 도착한 후에 그는 was asked 질문을 받았어요. 먼저 그가 return 돌아갈 거냐고 미국으로 돌아갈 거냐 질문을 받았죠.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일단은 구체적인 사건들이 나와요. 그럼 이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잘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돼요. 자,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뭐 하려고? 우리가 자, 당신을 공항에 데려다 주려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 있습니다. so가 나오고 can이 나오면 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요. 라고 his host, 그의 주인이 맡은 얘기는 일본 회사를 말하는 거죠. My friend, 내 친구는 replied, 테디아라고 말했죠. 뭐라고 했냐면 그가 자, leave on Friday, 금요일 날에는 떠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자, 그 다음에 5일간에 그 일본 사람들은 그에게 여행을 주었다는 것은 여행을 시켜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긴 점심과 프레젠테이션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모든 거예요. 뭘 제외하고 그가 일본에 간 이유. 자, 포하고 왓이 나오면 무엇 때문에거든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일본에 갔냐를 제외하고 모든 건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바로 거래를 협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를 협상하기 위해서 일본에 갔는데 그 일본에서 그는 협상하는 거 배우고는 다 했죠. 마침내 finally요. Friday, 금요일 아침 단지 5시간이에요. 뭐 하기 전에 그의 비행 5시간 전에 협상이 시작을 했어요. 내 친구는 was under intense pressure죠. 자, 강렬한 압박 아래에 있다. 비전명인데요. 비전명은 어떤 상태 같은 거 압박을 받았다는 거죠. 뭐 할 to make concession이죠. 자, 그죠? 예, 뭐 할 수 있는, 뭐 할 압박을 받은 거야. 자,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압박을 받게 된 거죠. 단지 그때 did the truth, 자 봐요. 진실이 그에게 떠올랐어요. 뭐 나왔죠? 진실이 그한테 떠올랐어요. 승인, 용인, 컨세션, 그 다음에 진실이 왔죠. 그럼 결국 이 다음 내용에서 이 사례에 대한 어떤 진실의 내용이 나와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because negotiations, 협상들이 had been delayed, 뭐예요? 미루어졌기 때문에 언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어졌기 때문에 그는 자, 뭐 하게 돼? at a tremendous disadvantage, 거대한 disadvantage는 불이익이에요. 그러면 거대한 불이익을 받게 됐죠. 그죠? 그는요, broke up talks,
자, 회담을 브로커 중단하고 브레이크 중단하고 그리고 리턴 홈 집에 돌아왔죠. 자,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 나오냐면 don't disclose라고 있어요.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이라는 것은 결국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마감 시한을 드러내지 말아라. unless 이것이 너의 최고 이익이 아니라면, 즉 이익이 되지 않으면 마감 시한을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만약 타임 리미트가 그죠? 타임 리미트가 has been set by 남들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진다면 S죠. 그때는 자, 그것이 뭐야? 변화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봐라. 만약 당신이 자, 시간의 프레임 안에서 협상을 해야 된다면 다운 플레이 이 친구 그것의 중요성을 깎아내려라. 그리고 그 거래 자체에 초점을 맞춰라 이거죠. 결국은 이 A의 내용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거래의 즉 딜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A하고 B의 공통점이기 때문에요. A만 잘 보실 수 있거나 아니면 B만 잘 봐도 답이 보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거래에 대한 이야기고 홈워크라든가 숙제라든가 충동 구매는 애초에 나오지가 않아 있어요. A에는. 그 다음에 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의 중요성도 아니죠. 감성적이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가 네고시에이션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협상에 있어서 즉 딜에 있어서 그가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몰리다 보니까 자기가 정한 게 아니다 보니까는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죠. 실제로 B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빈칸에 알맞은 어구로 올라 있는데요. 빈칸 문장은 이 마지막 문장이죠. 일단 보세요. These two characters. 이 두 개의 캐릭터들인데 of the brain behavior. 뇌 행동의 두 개의 캐릭터는 prove difficult to reconcile. 자, 양립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명이 됐다는 거야. 자, prove 다음에 형용사나 뭐라고 판명되다 하거든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some 몇몇 연구자들은 go so far as 심지어 to RV라고까지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go so far as라는 표현. 심지어 그것들이 무엇한다라고 선언을 한다 이거죠. 자, 이 reconcile이라는 단어가 양립할 수 있는 또는 조화로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뇌의 행동의 두 가지 캐릭터들이 조화로운 것이 어려울 거라고 판명이 됐죠. 그리고 몇몇 연구자들은 심지어 그것들이 뭐 한다. 그러면 양립할 수 없다라고 했고 거기서 심지어 더 간 거죠. 그러니까는 이 내용에서 플러스에서 더 나아가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앞에 볼 필요 없어요. 1번 이센셜, 본질적이에요. 2번은 agreeable, 동의될 수 있어요. 3번은 dependable니까 의존할 수 있다는 거고 4번은 incompatible, 양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양립할 수 어려운 것으로 판명이 됐고 거기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아예 양립할 수 없다. 어려운 것보다 더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다? 4번. 나머지는 들어가는 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항상 잊지 마실 거는 빈칸 완성형 문제는 일단 오답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를 하나씩 집어넣어보다 보면 논리적으로 이것은 안 맞다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은 좀 더 쉽게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13번을 보니까요. 자, 13번은 상세 내용을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보면 미국인들이 가장 비만인 원인을 찾으라 했죠. 그러면 이 밑에 내용은 미국인들이 비만한다라는 내용이 나올 것이고 왜 그렇게 됐는지가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그 내용을 찾으면 되는데 일단 선택지를 보고요. 선택지를 보시면 No sedentary lifestyle, sedentary가 앉아서 생활하는, 앉아서. 그죠? 그러면 sedentary 앉아서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이거죠. 미국 사회는. 이번은 leg of walking이니까 걷는 것에 뭐죠? 부족이죠.
즉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는. 3번은 추구인데 뭐야? 개인적 행복의 추구예요. 4번은 미국의 중산계층의 파멸이에요. disruption. 그죠? 그럼 어차피 이 내용 중에 하나가 비만의 원인이라고 본문에 있을 거야. 그럼 이것을 일단 본문에 찾으면 돼요. 이 말을. 아니면 뭘 찾으면 돼? 비만의 원인이라는 말을 찾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말을 보면은 어디에 있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마지막 문장 쪽에 보시면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간단하게 말해서 잘못되어 있다죠. 그러면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는 증거는 우리 주변인데 라이프 스타일은 우리 미국 중산계층인 우리가 선택을 했던 라이프 스타일은 리드 투가 초래하다예요. 심각한 황폐화를 어디에 있어서의 대중건강의 황폐화를 초래했어요. 결국 이 시리어스 디티어레이션이라는 말이 결국은 이 글에서 뭐로 봐야 돼요, 여러분? 비만이라고 봐야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have become a sedentary population. 즉 다시 말해서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이 됐고, deprive of exercise, 운동이 없고, 그리고 그 결과가 rising incidence obesity의 발생이라 했어요. 자, 결과가 obesity, 비만이에요. 결과가 비만이니까 앞에 있는 이것들이 뭐가 돼요? 원인이 되겠죠. 그쵸? 그 원인이 뭐야? sedentary population하고 운동이 부족이에요. 그럼 선택지에서 운동이 없다, 운동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바꿔놓은 표현이 2번의 lack of working이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다음에요. 14번 문제인데요. 다음 중 가장 적절한 제목을 고르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글은요, 글의 구성 자체가 좀 특이한 점이 있죠. 여기 보시면 firstly, 첫 번째로, secondly, 두 번째로, 즉 뭔가를 열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finally. 그러면 이 열거 전에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주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보시면 선택지 먼저 볼게요. 1번은 decision, 결정이 일을 더 쉽게 만든다. 2번은 abandon, 포기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3번 assignment, 할당이라고 하죠. 할당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4번은 조직화는 시간과 에너지를 전략에 준다는 글이에요. 자, 그럼 봐볼게요. sometimes, 때때로 there are so many things,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대요. for you, 당신이 to deal with, 다룰 너무나 많은 것이 있으며 당신은 느낀대요. 뭐라고? 이것은 beyond your capacity, 당신의 능력의 바깥에 있다고. 그 능력은 뭐 할 거냐면 모든 이런 일을 뭐 할 거야? 풀필이죠. 성취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 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룰 게 너무 많고 내가 이걸 할 수가 없다라고 느낀다 이거죠. 이해됐어요? 자, when work, 일이 has accumulated, accumulate가 축적하다죠. 축적되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쌓여서 뭐가 된다? 그 지점까지. 자, 여기서 말한 그 지점은 뭘 말하는 거야, 여러분? 이 지점은 뭐야? 앞에 있는 내용 맞지? 어떤 내용? 자, 너무나 다룰 게 많아. 그래서 어째 내가 못해 이거. 그 정도. 그렇게 될 때 당신은요, 어떤 단계를 취할 수 있어요. 뭐 하려고? 당신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그러면 자, 이 밑에 내용은 뭐에 대한 이야기야? 자, 내가 다룰 수 없이 많은 일이 생겼을 때 이거를 해결할 방법에 대한 이야기겠죠. 맞아요? 해결할 방법. 맞아요? 근데 그 해결할 방법이 구체적으로 여기서 나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밑에 first, secondly, finally 열거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decision, 의사결정에 대한 이야기인지 abandonment, 포기에 대한 이야기인지, 맞아요? 또는 자, assignment, 할당에 대한 이야기인 건지, 그리고 organization, 조직화에 대한 이야기인 건지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모든 일을 리스트, 목록을 작성해라 이거죠.
근데 그 일은 뭐냐면 뭐 있으면 행해져야 될 일을 목록을 작성하고 결정을 해라. 뭐야? 위치, 원, 어떤 하나가 즉각적인 집중이 필요로 되는지를 결정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일을 나눠라. 분리시켜서. 그래야지 그거 뭐 하기 위해서 더 네가 보기 더 쉽게끔 하기 위해서. 뭘 보기 쉽게 해요? 각각의 파트가 자 바라는 대로 성취되어지는지 아닌지를 보기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일을 분류하라 이거. 나는 할 일 목록 정하고 그 다음에 일을 또 분류를 시켜. 그리고 각각의 일에다 어사인이죠. 어느 시간을 뭐 해라? 할당을 해라 이거죠. 그래서 그 일은 그렇게 하면 그 일은 체계적으로 수행이 되어질 것이다. 캐리아웃이 수행하다죠. 그렇다면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해결책이고 이 해결할 방법이 의사결정, 포기, 할당, 조직인데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자 먼저 써. 막 뭐뭐 써. 내가 뭐뭐 해야지 저.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여기서 하나씩 이제 내가 잘 했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목록을 작성하고 나서 자 우선순위를 정해. 그죠? 그리고 나서 뭐 한다 했어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시간 이 일에는 이 시간 이 일에는 이 시간. 이게 바로 뭐겠어요? 이게 조직화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 마지막에 있는 것도 뭐 사이먼 하면 안 되고 이건 뭐야? 조직화야. 그러니까는 여기 뒤에 있는 내용이 생각하지 말고 의사결정이나 포기나 할당과 조직화인데 이거는 할당이 아니라 조직화라는 거죠. 요거에서 여기다 이거 하고 이거 나중에 하고 이거 먼저 이게 다 조직화예요. 그래서 이건 정답이 몇 번이 된다? 4번의 오거니제이션이 되는 것이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보시면 연결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자, 선택지를 보시면은 일단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however가 역접의 선택지고 beside는 게다가 뿐만 아니라 추가할 때 쓰는 거, 네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 다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이것도 역접이죠. 근데 이것은 앞에 내용 받아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쓰는 거죠. 자, 뒤에 hence는 그러므로 impression 실제적으로 what worse는 더욱더 나쁜 것은 자, however는 하지만 그런 거죠. 그러면 일단은 앞에 A를 보고요. 나서 B를 봐보게요. 여기 보시면 일단 이게 있어요. 앞에 내용이 효율적인 empowerment, 권한부여. empowerment는 권한부여야. 권한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은 can result, 뒤에는 뭐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 있죠. 자, 노동력이라는 결과인데 그 노동력이 뭐냐면 더욱더 동기가 부여가 되고 더 높은 직업적인 질의 일을 하는 그런 워크포스를 만들어낼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권한을 부여해 주게 되면 오히려 동기부여가 더 되죠.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뒤에 보세요. as it turns out 그것이 밝혀진 바와 같이 권한부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하지만도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점이지만 모든 사람한테 좋은 건 아니다는 뜻이야. 모든 사람을 위한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역접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역접 관계이므로 nevertheless가 나오거나 또는 뭐가 나온다? however가 맞겠죠. 자, 그 다음 뭐죠? 실제로 significant number of employees 노동자들의 상당한 수는 seem to prefer to put in their 8 hours 날마다 8시간에 들어가는 걸 선호하죠. 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모든 결정을 하게끔 시키는 걸 선호해요. 그리고 간단하게 그들의 페이책, 급료를 끌어당기는 거, 인출하고 집에 가는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선호한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 봐보세요. 권한을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권한부여가 아니죠. 다른 사람이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자기한테 권한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B 보죠. In reality. 실제로 매니저들은 need to carefully assess the nature of their organization. 그들의 조직의 특성을 조심스럽게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에 특히 여러분 주의할 게 need to인데 need to 같은 경우는 뭐뭐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면 왜 뭐뭐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앞에 나오는 거야.
인과관계죠.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권한부여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동기부여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는 동기부여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권한부여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그런 조직의 특성을 반드시 잘 평가를 해야 된다. 이래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의 henc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however, hence. 자, 일단 3번은 앞에는 맞을 수 있지만 뒤에가 더 나쁜 것은 안 맞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제 16번에 보시면요. 다음 중 빈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빈칸 문장을 먼저 좀 보면요. 여기 보면 ing가 나왔죠? ing. 그 다음에 컴마 와이퍼야. 그럼 여기서부터까지 가로가 쳐지면서요. 윈드스크린이죠. 창을 얼음이 프리 없게끔 유지하면서 와이퍼는 뭐 된다 이거예요. 자, 창문에 얼음이 없게 만들면서 와이퍼가 뜨거운 물에 의해서 녹아진다. 자, 물의 얇은 층을 제거한다. 3번은 꺼진다. 당신이 도로에 있을 때까지는 꺼져 있다. 그죠? 4번은 스크린, 윈드 스크린. 창문을 스크린 막는 거예요. 프로즌 워러니까 얼려진 물을 가지고서 스크린을 막아요. 와이퍼가. 자, 여기 보시면 창문에 얼음이 없게 하면서 와이퍼가 어떤 역할을 같이 한다는 거야. ing라는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것만 가지고는 좀 알 수 없겠죠. 앞에 있는 내용 한번 봐볼게요. 마지막 문장의 빈칸 앞 내용을 한번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그래서 잘 봐요. The secret to rapid removal of ice. 자, 얼음을 빠르게 제거하는 것의 비법은 뜨거운 물을 붓는 거예요. over the windscreen, 창문에. 그리고 윈스크린 와이퍼에다가 부숴요. 그런 후에 빠르게 와이퍼를 켜라 이거죠. 그죠? at their high speed, 최고의 속도로 켜라. 그럼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야, 여러분? 항상 독해는 논리독해라고 했어, 논리독해. 단순한 해석하지 말고. 이게 무슨 내용이야? 자, 얼음을, 다시 말해서 창문에 있는, 그죠? 얼음을 뭐 하는 거야? 없애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그럼 윈도우 와이퍼라는 것이 윈도우 스크린이 얼음이 없애게 해. 그리고 나서 자기가 녹는 건 아니고, 그죠? 물을 없애는 거야. 근데 이게 정답이긴 한데 사실 여기서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그냥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얼음을 없애는 건데 일단 3번이나 4번은 아닌 것 같은데 1번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앞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To escape the chore of scraping. 스크래핑이 긁는 거예요. 옛날 오래된 크레디트 카드를 가지고서 긁는 그런 잡일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뜨거운 물을 뭐 한다는 걸 사용해요. 그래서 뭐 한다 알게 돼요. 그들의 윈드 스크린이 다시 뭐 하는 걸, 어는 걸 알게 돼요. 일단 그들이 뭐 하게 되면 도로로 나가면. 그러니까 차이가 서리가 껴있거나 예를 들어서 얼음이 있을 때 뜨거운 물을 확 부숴요. 녹죠. 근데 다시 차를 타고 운전해서 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얼어요. 추우니까. 그러겠죠. 그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리고 그것은 뭐야? 잠재적으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죠. 왜요? 얼음이 다시 얼어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죠? pouring hot water. 뜨거운 물을 뭐 하는 것은, 붓는 것은 얼음을 뭐 할 수 있어? 녹일 거예요. 그러나 once 한번 그것이 녹게 되면 그 얇은 타피드의 층이, 그죠? 빠르게, 그 테피드하고 빠르게 뭐 하는? evaporating. 수증기, 증발하는 그런 물이, 그죠? running down이죠. 스크린 아래로 흘러가요. 흐르는 그 물이 뭐 하는 거야? 자, has little heat. 열이 별로 없어요. 그죠? 뭐 할 정도냐면 그 열이 남겨지는 거냐면 그 유리창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남겨진 열. 그것이 없고 바로 어떻게 돼요? 얼음으로 넘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유리창이 있는데 유리창에다 뜨거운 물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녹아가면서 물이 되죠. 근데 그 물이 추우니까 다시 얼음이 되는 거야. 그 말을 지금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이것은 의미하지는 않아요. 뭘 의미하지 않냐면 우리가 자 그러한 티저스 지루한 스크레이퍼 앞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것이 스크레이퍼야. 그거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자, 얼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거예요. 우리는 단지 0도의 온도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얼죠.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얼음이 어는 건 아니에요. 즉 그거 이상이 있죠. 그게 뭐냐? 꽤나 명백하게 또한 뭐도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있고 영하가 돼야지 언다라는 거예요. 얼음이. 그러면 자 우리가 빠르게 그걸 없애려면 일단 윈드 스크린에 뜨거운 물을 부었죠.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죠. 거기다 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윈스크린이 와이퍼라는 것이 이제 거기에 윈스크린에 물을 붓고 나서 없어졌잖아요. 그걸 없애면서 뭐까지? 그 얇은 층의 물을 제거하는 것까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이 없어져야 한다는 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remove the thin layer of water가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도록 하고 17번 갑니다. 바이오 디젤에 관한 설명으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건데요. 자 1번은 기존 석유에서 얻는 디젤 연료를 대신할 연료다고 바이오 디젤이라는 것은 2번은 보통 식물에서 얻을 수 있고 기존 연료와 혼합 사용도 가능하다고 3번은 새롭게 고안된 엔진을 사용이 가능하다고 4번은 다양한 재료로부터 복잡한 화학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문장에가 뭐가 나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바이오 디젤이라는 것은 하나의 연료인데 뭐한 연료냐면 적합해요. 사용에 적합한데 어디에서? 디젤 엔진에서. 근데 그 디젤 엔진 어떤 엔진이냐? 피트롤리움. 석유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는 그런 디젤 엔진에 사용하기 적합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바이오 디젤은 플란트 소스에서 만들어졌어요. 자, 아까 몇 번에 있었냐면 2번 식물에서 얻을 수 있다 이 말이 여기로부터 만들어낸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한 가능하죠. 뭐가 가능하냐면 바이오 디젤을 뭐하고 섞는 거냐면 석유 기반을 둔 디젤 연료하고 섞을 수가 있어요. 어떤 비율로. 그죠? 어떤 비율로.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섞을 수 있다라는 게 2번 식물에서 기존 연료와 자, 이 피트롤리움 베이스드 디젤이 바로 뭐예요? 기존 연료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하고 섞을 수가 있대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보세요. Since most engine, 대부분의 엔진들이 자, run 디젤, 디젤 연료에 근거를 해서 온이 근거야. 자, 달리도록 고안되어진 대부분의 엔진들이 can use 바이오디젤, 바이오디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나왔는데 3번을 보면 새롭게 고안된 엔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적어있어요. 여기는 그 내용이 아니라 원래 디젤 연료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안된 대부분의 엔진 자체가 바이오 디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바이오 디젤을 위해서 새로운 연료를 새로운 엔진을 고안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3번이 본문의 내용에서 틀린 내용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바로 나와 있어요. 복잡한 화학성이죠. 묶음이 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라는 건 알 수 있고요. 나머지 내용은 굳이 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걸 대신한 연료도 하는 것도 앞에 나와 있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보면 자, 이게 문장이 길긴 한데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에 지시어 등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봐요. 일단 however 나왔어요. 그러나, 하지만. 그러면 이거는 앞의 내용과는 반대적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을 찾아서 그 내용 앞에 집어넣어주면 돼요. 자, 보시면 이쁘죠? 가로. 자, 그 연구자가 원팅 하나의 것을 말한다. 뭐에 관해서? 자, interpersonal attraction이니까 상호 간의 어떤 attraction, 매력이죠. 그 개인 간의 어떤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자, with 몇몇의 예외는 있지만 대디아이다 이거예요. 대디아가 뭐냐면 우리는 끌리는 거죠. those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야? who are similar, 유사한 사람들. 또는 심지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에게 끌려요. 사회 경제적 지위에 똑같은 사람, 인종에 똑같은 사람, 그죠? 에스닉 서치니까 윤리에 똑같은 사람, 종교, 인지된 개인적 속성, 그리고 일반적 태도. 자, 이거죠. 그럼 결국 이거는 뭐예요? 유사한 사람한테, 뭐한테? 유사한 사람한테 끌린다. 유사한 사람에게 끌린다. 이거죠. 이거죠. 네. 그럼 이 내용. 근데 여기 보면 however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앞의 내용은 아무래도 유사한 사람에게 끌리지 않는다. 또는 자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끌린다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opposite attract. 반대가 끌어당긴다. 당신이 말했나요? 그 말이에요. that 아니에요. 뭐에 따르면? 연구에 따르면. 그렇죠? 그럼 1번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되죠. 연구에 따르면 아니다 있으니까 opposite attract 한다라는 것에 지금 반대거든요. 근데 우리가 본 내용도 opposite의 attract가 반대란 말이에요. 그거하고. 그러니까 1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우리는 have all 모두 다 trusted야라고 사람들은 끌린다고. 뭐에? 그들의 반대편 사람들에게 어디에? 성격, 사회적인 지위, 백그라운드, 그리고 다른 캐릭터들. 그죠? 그럼 이 내용이 지금 뭐예요? 우리가 본 제시문과 반대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2번은 들어갈 수 있어. 근데 2번 뒤까지 확인해 줘야 돼요. 자, 그죠? 우리들의 많은 사람들은 그룹 자라서 뭐 하면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으면서 우리는 자랐죠.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으면서 자랐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이거죠, 위에 거. 그죠? 그러니까는 2번은 답이 안 돼요. 그럼 3번이냐? 자, 보죠. dominant people은, 지배적인 사람들은 tend to be attracted, 이끌리게 돼요. to the 다른 지배적인 사람에게. 자, 봐요.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에게 이끌린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similar지? 유사한이지? 같은 거지? 맞죠? 그러므로 정답 몇 번이 된다? 3번에 들어가야 돼요. however잖아요. 같은 내용 앞에 다른 내용 뒤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2번의 이 this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 내용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많은 사람들은 이걸 믿으면서 자란 거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될 수밖에 없다? 3번이 될 수밖에 없다. 이해되셨죠? 네. 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 순서 배열 문제인데요. 순서 배열에 보시면 of cause라는 말이 있어요. of cause. 이거 뭐죠? 물론 그랬죠? the opposite, 그 반대가 일어날 수 있어요. 또한. 그러면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적인 내용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을 보고 읽고 이것과 반대되는 내용이 앞에 있어줘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요. 자, B를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take나 어떤 태도를 취해요. 근데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 앞에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C를 보시면 our parents and relatives tell us that telling the truth is good and right니까 이건 선우를 보여주는 말은 없어요. 그럼 일단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처음에 준 제시문 읽고 A, B를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오답을 지어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볼게요. 언어를 투도 하나의 태도는 is a learned tendency니까 학습된 경향인데 뭐하는 경향이냐면 to respond favorably or unfavorably야. 우호적이거나 비우호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인데 뭐에 대해서 toward a given object, 주어진 어떤 과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나 비우호적으로 반응을 하는 경향이에요. 자,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태도로. 그죠? 그러나 우리는 뭐 하기 시작해? 곧 그 태도를 가지고도 태어난 건 아니지만 태도를 형성해요. 뭐 하는 후에? 태어난 후에요. 자, 일단 태도를 형성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보세요. 물론이요.
그 반대가 일어날 수 있어. 또한 만약에 A가 앞에 온다면 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태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데 태어난 직후에 태도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물론 그 반대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반대가 일어난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could develop favorable attitude죠. 우호적인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데 뭐에 대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우호적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어. 자, 이게 중요하죠. 거짓말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키워드예요. 만약 우리가 듣는다면 뭐라고? telling lies, 거짓말을 치는 것은 20% 적절하다고 듣는다면 그때는 거짓말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해요. 이는 similar fashion, 유사한 방식으로. 자, 방법, 패션. 우리는 다른 태도들을 배우는데 그 태도는 뭐냐면 which죠? make up our attitude system. 우리의 태도 체계를 구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B 보죠. 예를 들어서요. take an attitude, 하나의 태도를 취해보자 이거죠.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즉, 태도는 뭔 태도냐면 진실을 말하는 태도예요. 자, B에서는 tell the truth예요. 진실을 말한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앞에 A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앞에 A에서는 거짓말한다죠. 앞에 A는 거짓말하다고 B는 진실을 말하다기 때문에 A하고 B는 같은 내용이 아니어서, 그죠? A에서 B로 가는 것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for example니까 같아야 되거든. 앞에 게 같은 내용인데 A가 앞으로 오면 안 되죠. 자, A가 제일 앞에 올 수도 없고 A하고 B가 붙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나 4번 중에 하나고 2번이나 3번이죠. 죄송합니다. 2번이나 3번 중에 하나죠. B가 제일 앞에 와야 돼요. 자, 보시면 from early childhood니까 어린 시절 이후로부터 우리는 계속 진실을 말하게끔 격려를 받죠. 그 다음 보세요. 우리의 부모와 친척들은 우리한테 뭐라 그래? 진실을 말하는 건 좋은 것이며 올바른 것이다 라고 우리한테 말을 하죠. 그리고 행동의 적절한 방식이라고. 그러면 이게 뭔 말이야? 진실을 말하도록 뭐 하는 거야? 격려를 받는 거죠. 그러면 지금 B하고 C가 둘 다 뭐야? 진실이죠. 그러면 아까 A에 있는 반대가 A이니까 B하고 C보다 A가 뒤에 와야 되겠죠. 맞나요? 이해되셨나요? 왜? 여기 앞에 보시면 반대가 일어날 수도 있다. 여기는 거짓을 말하는 게 좋다 이럴 수도 있다니까. 그러면 진실을 말하는 것의 반대가 거짓이니까 B하고 C는 A보다 다 앞에 있어야 맞아요. 이해되셨죠? 왜? 여기도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B에서 C로 가고 C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 A로 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말 아시겠죠? 네.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은 내용상 맞지 않는 거니까 즉 틀린 표현을 골라라는 건데요. 세 가지는 본문에 있고 하나만 없다 이거겠죠? 네. 일단 선택지를 보시면 자, 의사들은 그들의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해요. 감정이입적으로 그리고 예리하게. 자, 의사들은 그들의 환자에게 질문을 해요. 그들의 분석적인 다이어그노스 퀘스천에 관하여 자, 마음껏이죠. 뭘 통해서? 엠퍼시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3번, 의사들은 그 환자들이 즐겁게 만들어요. 어떤 환자냐면 그 내러티브 마디션에 참여한 환자를 즐겁게 해주는 거야. 즐겁게. 4번은 의사들은 내러티브 컴포턴스를 가져야만 해요. 뭐해서 환자의 전체적인 삶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하고 환자에 대한 이야기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이는 말이 엠퍼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엠퍼시는 감정이입이거든요. 자, 그렇죠? 자, 보시면 죄송합니다. 1번은 여기 보시면 대열 거기에서 그들은 더욱더 감정이입적으로 듣는 걸 배워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 어떤 이야기야? 그들의 환자들이 말해주는 이야기. 그리고 자, 뭐예요? 여러분, read, 읽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읽는 거예요. 뭘 읽냐면 그러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예리함을 가지고. 자, 아까 선택지 1번에가 뭐가 나왔었나요? 여기 보시면 자, 그들의 환자의 이야기를
감정이입적으로 그리고 예리하게 듣기를 원한다 했었죠. 자, 이게 여기 지금 나온 내용이야. 감정적으로 듣는 걸 배우고 원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더욱더 예리하게 읽으려고 한다. 읽는 걸 배우는 거야. 그렇게 원한다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자, 두 번째 문장에 감정적으로 분석적 질문에 관하여 환자한테 물어본다고 했는데요. 자, 이 말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Instead of asking a list of computer, 컴퓨터의 목록이라고 돼 있죠. 자, 뭐 같은 분석적 질문과 같은 컴퓨터의 목록을 물어보는 것 대신에 그랬죠. 맞아요? 자, 이러한 젊은 의사들은 그들의 질문을 넓히죠. 그리고 나에게 말해주세요. 자, 그것이 어디를 다치겠는지 이런 거죠. 그렇게 하는 거고, 나에게 말해주세요. 그걸 어디서 다치겠는지, 어디에서 그것이 다쳤는지를 나에게 말해주시는 것은 나에게 당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그들의 분석적 질문을 뭘 통해서? 엠퍼시를 통해서 마음껏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특히 그 목적은 뭐냐면 엠퍼시고, 그죠? 그것은 결국 연구가 뭐예요? 보여준 거죠. 그죠? 학생들한테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엠퍼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3번. 그 다음에 의사들은 환자를 즐겁게 해준다고 했는데요. 이 내용이 안 나왔어요.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의사하고 환자가 같은 감정이입을 하는 거야.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거에 대한 이야기야. 여기서 핵심어가 뭐기 때문에 엠퍼시이기 때문에요. 그죠? 자, 4번 한번 보면 어디에 있냐면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게 있죠. 자, 여기 보시면 being a good doctor,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되는 것은, 자, 리타 차론이 말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의사가 되는 것은 narrative competence, 어떤 이야기 능력을 필요로 하죠. 그리고 그 능력은 뭐냐? 인간이 사용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선택지에 보시면 나온 것처럼, 자, 뭐라고 했어? 그러한 능력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내용이라고 당연히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자, 20번에는 3번이 본문의 내용과 가장 맞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환자를 즐겁게 한다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아시겠죠? 감정이입을 통해서 환자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똑같이 하는 거지, 그들을 막 즐겁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플레이즈 때문에 정답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소방직의 문제풀이, 기출문제 풀이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소방직 시험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소방직 시험을 기존의 시험처럼 똑같이 생각을 하시고 시험 준비를 했다면 이번에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소방직도 이제 더 이상은 뭐 그냥 쉬운 문제들 그런 거 아니에요. 특채 같은 경우도 이번에 독해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문법 문제나 기본적인 어휘도 많이 잘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나는 소방이야, 나는 소방직이야, 좀 이번에 시험 쉬워, 나는 소방직은 영어 쉬워,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 영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특히 소방직 같은 경우는 영어를 잘하면 다른 직렬들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내가 소방직 시험을 준비하는데 소방 영어가 쉽다라는 생각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시험이 아무리 쉬워도 실력 있는 사람한테 쉬운 거지 공부를 안 하는 사람한테 쉽지는 않습니다. 명심하시고요. 아시겠죠? 똑같이 일반 행정직이나 경찰직이나 다른 직렬하고 똑같이 소방시험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시는 것이 빨리 합격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겁니다. 자, 이것으로 기출 문제풀이 특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